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 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1, 3, 5, 7, 9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성 있게 1을 더해서 갔죠? 자, 이런 수열도 있지만 불규칙, 뭐 0, 100, 마이너스 4, 7. 자, 이것도 수열이에요.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숫자가 나열된 것 중에서 규칙된 것을 찾는 거예요. 규칙된 걸 찾아서 몇 번째 항은 얼마일까? 몇 번째 항은 얼마일까? 자, 그런 거를 알아내는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럼 수열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계속 이 패턴 나열할 때 우리는 땡땡땡 이게 계속 이런 패턴 나간다는 것을 점 3개로서 우리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때 요 첫 번째 1을 쓴 것을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항. 그래서 우리는 A1, 두 번째 항을 A2 이렇게 쓰게 되는데 A3, A4, A5 다섯 번째 항, 그리고 쭉 가다면 뭐 무엇인가 N번째 항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걸 항이라고 그러고 쓸 때에 여기는 이걸 첨자라고 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A1 쓰지만 B1, B2, B3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C1, C2, C3 이렇게 써도 되는 하나의 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을 표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반항 AN 썼다면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집합 표시, 갈매기 표시는 이거를 숫자를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의 나열이 이런 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걸 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에 한번 규칙성 있는 걸 찾아보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1, 3, 5, 7, 9 AN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여기에 요 부분을 첨자라고 한다 했죠? 얘를 첨자와의 관계성을 찾는 거야. 얘가 2일 때 3 나오고, 3일 때 5 나오고, 4일 때 7 나오고, 5일 때 9. 그럼 n일 때는 얼마 나올까?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2, 3, 3일 때 5, 4일 때 7, 5일 때 9야? 얘가 2배에서 하나씩 빼지고 있네? 그쵸? 자, 2의 2배에서 하나를 빼면 3, 2, 3은 6, 1 빼면 5, 4에서 2, 4, 8에서 2를 빼면 7, 2, 5, 10에서 2를 빼면 9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n의 2배에서 2n 빼기 1 되겠네. 이렇게 n번째 항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첨자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야, 우리가 함수하고 규정을 진다면, 자, 함수일 때 fx는 여기는 2x 빼기 1이 되겠죠. 여기다 f2를 집어넣으면 얼마 돼? 1이죠. f2를 집어넣으면 3이죠. f3을 집어넣으면 5죠. 자,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함수와 이 수열과의 관계를 보면, 자, 함수는 1로 똑같죠? 1, 3, 5. 표현이 똑같은데, 단지 얘는 A1은 1, A2는 3, 세 번째 항은 5.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였어요. 그러면 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일종의 함수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열은 일종의 함수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봤고, 자, 그거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수열은 뭐다? 나열하는 것이다. 나열해서 숫자를 나열시켜서 그놈의 규칙성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갖다 이렇게 A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항이란 뜻은 뭐예요?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숫자를 다 대변하는 것. 즉, 함수 fx가 2x 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함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이것을 일반항.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장이 뭐니?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으면 딱 나오고, 10번장이 뭐니? 그럼 여기 n에다가 10 해서 이렇게 해서
10번째 항을 19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A10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때 이 n을 뭐라고 해서 첨자라고 얘기했고요.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SN은 수열의 합을 의미한다. 서메이션, 그거 약대서서 SN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SN에서 일반항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함수는 변수가 x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된다면, 표현된다라는 건데, 수열에서는 누가 변수다? 첨자가 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수열도 일종의 함수다. 함수인데 정의역은 자연수가 되고, 그리고 치역은 실수가 되는 일종의 함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자, 표현을 보면, 비교해 보면, 자, n 플러스 5, f, x니 함수에서 수열에서는 a에는 n 플러스 5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f1이 6이야. 그러면은 수열은 a1은 6이야. f2가 7이야. 그럼 수열은 a2가 7이야. f3이 8이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이 8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봤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 그 수열은 뭐랬어요? 나열시키고 규칙성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규칙성에서 등차 수열, 규칙이 있는 등차 수열을 지금 배우게 되는 건데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1, 3, 5, 7, 9, 11 이렇게 나올 때잖아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 뭐가 있겠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봐요.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 2를 더해서, 뒤에 두 번째 항 3이 되고, 두 번째 항 3이 더하기 2를 해서 5가 되고, 또 세 번째 항 더하기 2를 해서 7이 되고, 더하기 2에서 9가 되고, 더하기 2에서 1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하죠. 이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차가 같다는 거죠. 좀 차가 얼마씩이나 2씩 차이, 앞에 항과 뒤에 항의 차가 2씩 차이가 나는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 그래서 이 등차를, 이 일정한 수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공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차. 그래서 보통 문자로는 D를 많이 사용해요. 공차, D 그러면 이거 공차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첨자하고의 관계성을 찾으라고 했죠. 첨자하고의 관계성. 관계성을 찾는데 얘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2를 더해서 간 거고,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비교한다면 얘는 2를 두 번 더해서 간 것이고요.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비교하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얼마를 더해서 갔어? 2를 세 번 더해서 갔어요. 그것이 2 곱하기 3, 이건 2 곱하기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2를 몇 번 들어갔어요? 4번 더했어요.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4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차가 얼마인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자, A3 3하고 첫 번째 거의 관계니까 첨자 차가 얼마 나와요? 2가 차이 나죠. 그래서 얘는 2를 두 번 더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비교해 보면 첨자 차는 3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공차를 세 번 더했다. 자,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차는 4가 나오죠. 그러면 공차를 4번 더했다라는 이런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비교해 본다면 얘는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첨자가 얼마 차이나? n-1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n-1번 더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뒤로 놓는다면 n-1번 더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첫째 항 1이었죠. 1 더하기 공차는 2였고 공차를 n-1번 더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항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요걸 우리가 일반항이다 얘기한다라는 거야. 일반항.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 일반은 문자만 갖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A4, A5 이렇게 나열했을 때 n번째 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우리가 이게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뭐랬어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갖는 거랬죠. 일정한 수 D를 더해서 갖다라고 해봅시다. D를 더해서 갖다. 일정한 수 D를 더해서. 그때 이 D를 뭐라고 했어? 공차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규칙을 보면은 A2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D를 몇 번 더했다? 한 번 더했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가려면 첨자 차만큼 ED를 더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항과 자, 네 번째 항과 비교하면 첨자 차가 3. 그래서 D를 3번 더한다. 3D.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 첨자 차가 4 나죠? 그러니까 얘는 D를 4번 더한다. 4D 이렇게 간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AN 둔다면 이 AN 거기는 D를 몇 번 더한다고? 첨자 차만큼 더한다. 이건 N-1D가 되는 거죠. 그래서 N-1D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항으로부터 N-1D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등차수 일반항. 여러분은 이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암기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암기하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가려면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가려면 이 첨자 차 D만큼 더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반항. 자, 그래서 이 일반항을 잠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변수는 n이야. 그럼 nd, dn 자, dn이 되고요. 그리고 a1 빼기 d가 돼. 그러면 이 a1과 d는 숫자야. 숫자고 변수는 n이 변수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걸 빌어두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반항을 분석해보면 n에 관한 1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1차식. 1차식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의 개수, 자, 1차의 개수, 요놈 D. 자, 이것이 바로 공차였죠. 우리가 1차 함수에는 이걸 기울기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했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공차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등차 수는 1차식이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요. 자, 등차 수열을 나열해 볼게. 자, 3, 6, 9, 12. 자, 이렇게 된 수열이야. 자, 공차가 얼마야? 3이죠. 3씩 커져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n번째 항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야. 그럼 첫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까지 가려면 AN은 첫 번째 항 3으로부터 몇 D? 첨자 차D. 첨자 n-1이죠. n-1 D만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D가 3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리하면 3n 빼기 3에서 3n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것이 등차수 일반항. 자, 뭐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따져서 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항에 대입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바로 구하는 거야. 등차수는 1차식이다. 1차식이기 때문에 dn 기울기가 공차. 공차가 지금 3일이니까 3n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이야. 1을 맞추.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그럼 3n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볼게요. 자, 1, 5, 9, 13, 17. 자, 이렇게 된 수열이야. 이거의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n번째 항.
그럼 우리가 n번째항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게 등차 수열, 공차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일반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일반항을 원리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니까, 첫째 항은 1이었고요. 첨자는 n-1만큼 차이가 나고, 공차는 4였다. 4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 그래서 정리하면 4n-4 플러스 2니까 마삼.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다는. 근데 다이렉트로 우리는 구한 연습 안 됐어요. 자, 등차수는 1차씩. 기울기가 공차. 자, 기울기가 공차의 공차가 4였죠. 그러니까 4n 적고. 첫 번째 항 1 나왔어?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그럼 빼기 3. 이렇게 나와요. 뭐 여기에 주어진 아무거나 만약에 세 번째 항을 만들면 3 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돼. 3 넣을 때 9 나오려면 3, 4, 10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걸로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어진 식 갖고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는데요.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첫째 항부터 이거를 다 썼지만 이걸 첫째 항 다 썼지만 얘를 갖다가 자, 세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A32가 5를 주어주고 A5가 17이 주어졌어. 이렇게 주고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은 항상 두 항이 주어지면 공차를 할 수 있다. 왜? 세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 A3으로부터 몇 D를 해야 된다? 첨자 차D 5 빼기 3 2D를 해야 A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A3이라는 게 뭐였어요? 5였어. 그래서 2D를 해서 17이 된다. 그래서 2D가 12가 되고 D는 잠깐만 A3이 9였죠? 잘못 적었어. 그러니까 얘가 9고 9를 빼니까 8 나오고 D는 4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4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등차 수열했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1차식 기울기가 뭐였더라? 기울기는 공차였다. 공차가 지금 4 나왔으니까 4n 딱 적고 자, 여기서 숫자가 A3이 9주였잖아. 그러니까 3을 딱 집어넣는 거. 3, 4, 10이 9가 되려면 빼기 3.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어떤 수가 나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안 주어지래도.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수열이 아니더라도, 자, A2가, 자, 5로 주어졌고, 자, A7이, 자, 30이 주었다, 진짜. 그리고 나서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항이 주어지면은 공차를 할 수 있다. 왜? 첨자 차디만큼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A2로부터 얘는 몇 D가 차이나? 첨자 차디 5D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A7이 되는 것이야. 숫자를 대입하면 5 더하기 5인데 D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30 나왔어. 그럼 5D는 25가 되고 D는 5다라는 걸 알아내죠. 자, 공차가 5. 그러면은 자, 이 일반항 구할 때 자, 등차 수열은 1차식 따라서 기울기가 공차 5n 적고 첫 번째 항이 5가 나왔죠. 두 번째 항이 5, 2 넣어서 5 나와야 돼. 그럼 빼기 5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일반항 갖고서는 이제 그 공식과 안 되는 건 이렇게 주어질 때 공차를 구하려면 다시 첫 번째 항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방법을 외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 방법을 쓰고요. 이거 쓰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걸 구할 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연립방정식이나 그럴 때 쓰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우리 문제나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일반항 그걸 외워서 거기에 숫자를 때려 박아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풀지 마시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 숙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등차 수는 암산이 돼버려요. 속도가 빨라지고. 자, 그래서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쓰면서. 자, 등차 수열. 자, 2, 5, 8, 11, 14. 3씩 커져가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3씩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3을 뭐라 불러? 뭐라 부르는 데서 공차 이렇게 하는 데서 공차 D라고 쓴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장. 자, 여기에 보면 얘가 첫 번째 장,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 이건 n 번째 장 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첫 번째 장부터 세 번째 장까지 가려면 첫 번째 장부터 세 번째 장까지 가려면 공차를 세 번 더 했다. 첨자 차디만큼. 자, 첫 번째 장에서부터 어디까지? 10일까지. 이게 몇 번째 장? 네 번째 장이죠. 자, 첨자 차이는 얼마큼 차이나? 3만큼 차이나. 그러니까 3을 세 번 더한다. 자, 더하면 10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으로부터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첨자를 보니 5하고 이니까 4가죠. 그러니까 공차를 4번 더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n번째 장이 될 때는 첫 장으로부터 첨자가 얼마 차나? n-1번 차이 나죠. 그래서 이 공차가 n-1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n-1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뭐였어? 2로부터 n-1d인데 d가 3이었죠. 이렇게 적은 것이 일반항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3n 빼기 3의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일반항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했는데서 등차 수열은 몇 차씩? 1차씩. 이 기울기가 뭐에 해당하고? 공차에 해당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수가 쓸 게 뭘 써야 되냐면 어떤 수 아무거나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네 번째 항이든 어떤 수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항을 대입한 이유는 숫자가 간단하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걸로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주어진 항 중에서. 그럼 1을 넣었을 때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을 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문자로 표시하면 자, 첫 번째 항 여기 보니까 일정한 수 D를 더해서 갔으니까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 가려면 이 첨자가 두 번 차이 나니까 공차도 두 번 더해서 2D. 자, 네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공차가 세 번 차이 나죠? 그래서 3D. 그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공차가 네 번 차이 나죠? 4D.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공차가 몇 번 차이나? n-1번. 그 n-1d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의 일반항은 a에는 첫 번째 항 a1으로부터 공차를 n-1d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 가려면 공차가 몇 번? 첨자 차디 n-1d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항을 암기할 때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가려면 n-1d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dn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차피 상수가 될 것이니까 어쨌든 등차수는 1차식인데 이 1차식의 기울기가 바로 공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보면 일반항이 등차 일반항은 an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으로 나오게 될 때 요 1차의 개수가 바로 뭐다? 공차가 된다. 이것이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함수와 좀 비교해보면 요때 a가 바로 기울기였고 요 b는 우리가 상수항이었죠. 즉 상수항이 바로 뭐였어요? 이건 y 절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함수 1차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1차식 기울기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게 이 수열도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1차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자연수니까 1일 때 여기 점 찍고 2일 때 점 찍고 3일 때 점 찍고 이렇게
점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직선상에 자연수가 정의역이 되는 이런 점으로 찍히게 된다는 거죠. 뭐가 수열 자체는 이렇게 점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표현 이거는 나중에 우리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성질을 잠깐 보면요. 자, A1, A2, A3 이제 수열이 나열된 거죠. n번째 항까지. 그럼 공차가 여기에 공차를 뒤로 둔다면 자, A1, A3, A5 얘는 공차가 얼마 차서 2D 차이 났죠. 그죠? 얘도 2D 차이 났어. 그러니까 이 수열을 공차는 2D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1, 4, 7, 8, 10번째 항 이렇게 나열된 공차는 얼마일까? 첨자 차디만큼 차이 난다. 얘는 3D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등차 수열의 성질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면 자, AN도 등차 수열, BN도 등차 수열. AN도 1차, BN도 1차. 합하면 2차가 되는 아니죠? 얘도 어차피 1차가 나온단 말이야. 합해도. 따라서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자, AN 등차 수열이 1차식이죠? 1차식의 상수 C를 곱해도 얘는 1차식이 나오니까 얘도 뭐다? 등차 수열이 된다. 자, 나누면은 얘는 꼭 1차씩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뭐 3n 플러스 1분의 뭐 5n 플러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유리식이죠. 함수 직선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의 차수를 갖고 등차 수열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이건 첫 번째 항이고 자, 아까도 이랬죠? 자, 자, A5가 있고 A10이 있어. 그러면 A10항까지 가려면 A5로부터 몇 D를 해야 된다? 첨자 차D, 5D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M으로부터 AN까지 가려면 첨자차 N 빼기 M, N 빼기 M을 해서 M 빼기 MT만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면 여기에서 이제 D를 나타낼 수 있는데 AN 빼기 AM에서 뭘로? N-M으로 나눈 것이 바로 공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두 항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공차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요. A3이 8이고 A5가 16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나서 A10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낼 때는 일반항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얘가 가려면 몇 D 차이 난다고? 첨자 차D 2D만큼 차이 난다. 따라서 8 플러스 2D 한 것이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D가 16 빼기 8에서 8이 되고, 자, D는 4가 되죠. 자, 공차가 4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A10은 여기 주어진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A5부터 10항까지 가려면 몇 D? 5D를 해야 된다. 그래서 D가 4니까 5, 4, 2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10은 16으로부터 20을 하면은 36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등차 중앙이란 무엇이냐? 자, 아까 수열이 있는데, 여기에 자, 1, 3, 5가 있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은 이때 요 가운데 항,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세 수를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 자, 그렇다면 자, 이 중항의 성질은 뭐냐면은 봐봐요. 이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더하면 6이에요. 결국은 6을 해서 2로 나눈 것이 3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죠? 따지고 보면 평균이에요. 얘와 얘의 가운데 것이 평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두 배 한 거는 앞에 항과 뒤 항을 합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 등차 중앙이거든요. 그러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봐봐요. 1, 3, 5, 7, 9. 자, 이렇게 5개 항해 보자. 이 5를 보는데요. 5를 기준으로 중차 중앙을 잡자. 그러면은 이 등차 중앙의 2배를 하게 되면 얼마 나와? 10 나오죠. 3하고 7을 더해 얼마 나와? 10이죠. 1하고 9 더해 얼마 나와? 10.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항과 바로 뒤 항의 가운데 값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얘가 얘 가운데 항보다 2개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2개 떨어져 있으면, 2항 떨어져 있을 때 그 2항끼리 합의 평균도 등차 중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3개 떨어지면 3개 항도 되는 것이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7, 9, 10, 10을 해봅시다. 자, 그럼 7을 등차 중앙으로 잡는다면 5하고 2, 7에 14. 자, 5하고 9 더해 14, 3하고 10 더해도 잘못했네요. 여기가 1, 3, 9, 11 이렇게 갔어야죠. 11, 13. 그래서 얘를 더해도 14. 1하고 13을 더해도 14. 다 14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우리 가운데 항으로부터 뒤로 3칸 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3칸 떨어진 거에 항을 합한 그거의 등차 중앙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표시했을 때, 자, A, B, C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B 빼기 A, B 빼기 A가 뭘까요? 공차가 되죠. 바로 D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C에서 B를 빼, 얘도 C 빼기 B 공차로 같아지는 거죠. 이 D하고 요 D는 같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자, 요 B가 일로 이항하면 2B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가 일로 이항하면 A 플러스 C가 되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 플러스 C. 그때 요 B를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자, 요 밑에 와서요. 자, A5의 2배 한 거와 같아지는 항은 어떤 항과 어떤 항을 더하면 되겠냐라는 거죠. 자, A1, A2, A3, A4, A5, AU, 자, 어디까지 해볼까? A7, 여기까지 해도 볼게요. A5를 했으니까 A7, A8, A9, 뭐 이렇게 쭉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5, 얘를 중앙으로 본다면, A4와, 그러니까 A5의 2배 한 것은 얘랑 얘랑 더한 것 같고, 얘랑 얘랑 더한 것 같고, 얘랑 얘랑 더한 것 같고, 얘랑 얘랑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첨자를 보면 알아요. 5니까 4하고 6을 더한 거. 얘도 이제 5의 첨자의 2배 하면 얼마? 10이 되죠. 그러니까 얘랑 4, 6 더한 거, 4, 6 더한 거 10이고, 3하고 7 더한 거 10이고, 2하고 8 더한 거 10이고, 1하고 9 더한 거 10이에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아지면 A4하고 A6과 같아야 되죠. 5의 2배 한 것이 첨자도 똑같은 현상 벌어진댔어요. 10. 그럼 A3하고는 A7, A2하고는 A8, A1하고는 A9 이렇게 더한 것이 같아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등차 중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걸 이용한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성질 처음에는 잘 못 써먹거든요. 자꾸 우리가 문제를 대입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문제를 풀거나 풀이를 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갖고 목을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이 많아집니다. 이 등차수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문제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또 보겠는데 문제 잠깐 볼게요. 자, A2가 3이고 A12가 27로 나왔어요. 자, 이럴 땐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일반항. 자, 두 항이 주어지면 뭐 구할 수 있다? 공차 구할 수 있다. 얘 보니까 첨자가 10하고 2야. 그러면 차가 10 빼기 2에서 8이 나오죠. 그러니까 3으로부터 8D를 하게 되면 27이 나온다라는 거야. 첨자 차D라고 했죠. 그래서 8D가 30이 되고, 자, D는 30이 아니고 얼마야?
24죠. 24. 그래서 D는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공차가 3 구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는 몇 차씩? 1차씩. 그래서 기울기가 공차가 된다 했으니까 3엔 적고 두 번째 항이 3이라 했어. 여기 2 넣어서 3 만들어야 돼. 그러면 빼기 3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봤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자, 요거 볼게요. 자, 문제 3번이야. A5하고 A6이 7이래. A6과 A7이 13이래. A6을 구하래. A6을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돼? 공차를 알면 돼요. 공차를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일반항을 구하든지. 자, 그럼 문제를 보면요. 이런 거 봤을 때 항상 첨자를 봐야 돼요. 5, 6, 6, 7. 6 같은 게 있네. 자,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하게 되면 A5 더하기 2A6 더하기 A7이 7하고 13을 더하니까 20이 돼요. 자, 그럼 원리를 생각해. 보랬죠? 5, 6, 7. 6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중앙이죠. 그렇다면 이 A5가 A5하고 A7을 더한 건 뭐와 똑같다? 이 A6과 같다. 그렇다면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2A6하고 2A6을 더할 것이니까 4A6이 돼서 20이 나온다. 그럼 A6은 얼마니? 4, 5, 20.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고요.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수능이나 인대 본 취지는 등차 수열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문제처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나와죠. 하지만 이 원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바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등차 중앙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개념 원리 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문제를 더 숙달하고 우리가 안 푸는 유형 문제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74번 볼게요. 자, 224페이지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3항까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수열은 이 갈매기 표시가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었어? 이렇게 놓으면 이건 수열이란 뜻이고요. 수열. 그럼 뭐냐면 요 n이 자연수인 거야. 자연수니까 우리는 숫자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3 되고 두 번째 항은 2 넣으면 6 되고 세 번째 항은 3을 집어넣으니까 3, 3은 9 되고 네 번째 항은 4, 6, 4, 3, 10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죠. 이건 3항까지 구했으니까 3, 6, 9 적으면 된다라는 이 뜻이야.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도 이렇게 되니까 이 수열한 뜻이고요. 이 n은 뭐란 뜻이야? 자연수란 뜻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 2를 집어넣으니까 1분의 1. 그래서 1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항은 여기 2 집어넣겠죠? 4 빼기 1, 3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3 넣으니까 3이 6에서 1을 빼니까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열의 의미다. 이건 기본적인 거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인지 뭔지 모르고 일반항을 우리가 이 패턴을 갖고 규칙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봐요. 이건 1분의 1과 같죠? 첫 번째 항, 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n번째 항을 추정한다는 거거든. 항상 첨자하고 비교하랬죠. 첨자하고. 우리가 이제 못 보는 수열이 나오면 항상 첨자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아니잖아. 그치? 자, 이렇게 보니까 4, 4 같네? 그러면 이건 n분의 1이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을 구해보라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항은 1, 자,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 여기서 규칙 찾아야 돼. 4일 때 7, 2, 4, 8. 그러니까 보니까 얘는 이시 커져가는 등차 수열이죠. 그죠? 등차 수열인 걸 몰랐다면 어떻게 돼? 첨자 관련해서 2, 4, 8, 7, 2, 3, 6, 5, 2는 4, 3, 1은 여기 첨자의 2배에서 2를 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첨자의 2배에서 2를 빼면 되는 이것이 앞에 거야. 그럼 뒤에는 보니까 앞에 거에 전부 다 더하기 2가 되어 있는 것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 돼?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는 거예요. 자, 로그로 나와 있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 9, 27, 81. 가만히 있어봐. 요거는 3의 거듭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잖아. 첨자하고 지수가 같네? 진수의 지수가 같죠? 그러면 n번째 항은 로그 3의 n승.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가는 것을 일반항 찾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인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첨자의 관계성에서 찾아준다. 자, 등차 수열 배웠어. 자, 등차에서는 뭐랬죠?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수열. 앞에 항과 뒤 항의 차는 항상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불렀고? 공차라고 했고요. 그 네모안에 하면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얘 보니까 6, 0. 자,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6을 했지. 이게 공차라는 얘기죠. 그럼 얘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건 모르겠어?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등차에서 했죠? 얼마 차이 났습니까? 6 차이 났죠. 6을 더해서 갔어요. 그러면 거꾸로 갈 때는 6을 빼면 되죠. 21. 6을 빼 15. 6을 빼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4분의 3, 4분의 1. 얘는 지금 분모는 같고 분자가 2씩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 4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분모가 다 틀린데, 그럼 분모 통분 넣고 봐야 돼. 얘는 6분의 3이고, 6분의 2잖아. 6분의 5, 그러면 얘도 분자가 1씩 커져가고 있죠? 6분의 4고, 얘는 1씩 빼야겠죠? 여기서는 1 빼면 6분의 1.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등차수 일반항 구했어. 자,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1차식이다. 등차수를 말할게 돼. 1차식이니까 우리는 dn 플러스 b 이런 꼴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공차가 얼마인가 보자. 공차는 2죠. 자, 첫 번째 항은 2였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 2n 하고 첫 번째 1 넣었을 때 2 나오니까 2n으로 끝났네요. 자, 얘는 공차가 얼마? 3 나왔죠? 그러면은 일반항은 3n 적고 첫 번째 항 10 나왔어? 1 넣을 때 10 나와야 돼. 그러니까 7. 자, 얘는 봅시다. 분모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일단 전부 다 분수를 바꿔봐야죠. 이건 2분의 4가 되고 이건 2분의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는 2분의 1이네요. 그죠? 2분의 1씩 더해가고 있어요. 그럼 공차가 2분의 1. 그러면 A에는 1차식이니까 2분의 1 n 적고 첫 번째 1이었잖아. 1 넣었을 때 1 나면 플러스 2분의 1 이러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도 봐요. 분수가 나왔으니까 얘도 분수 바꿔 3분의 3, 3은 9, 얘는 3분의 6 이렇게 됐겠죠. 자, 보니까 3분의 1씩 뺏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한다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간다. 그런 것이 바로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말이 이렇게 빠져가는 것도 더한다는 얘기합니다. 음수를 더해간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어쨌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어. 일반항은 등차수는 1차식, 기울기가 공차 마이너스 3분의 1 n 적고 1 넣었을 때 3분의 9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까지 한번 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죠? 아, 이런 게 수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다 따지면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 번 풀어봐야 이제 감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감만 딱 잡아주면 이적 수열이 쉬운데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문제만 하려고 그래. 기초가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한 번씩 다 해봐야 돼요. 나온 것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또 볼게. 필수 예제 1번 문제. 첫째 항과 공차.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그러면 여러분은 A1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는 거야. 4항이 마이너스 1, 그럼 A4가 마이 이렇게 적고 등차 수열이 공차.
자, 공차라고 하는 건, 자, 항과의, 앞에 항과 뒤에 항이 차가 공차였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니까 몇 D 차이 났어요? 3D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으로부터 얘는 몇 D를 해서 3D를 해서 A4가 된다. 이 논리를 적용하랬죠. 그러니까 지금 A1이가 마11이고 3D 해서 A4가 마2가 나왔어요. 그래서 3D는 가서 빼니까 9가 되고 D는 3이다. 이렇게 공차를 구했죠. 자, 공차가 마3, 얘는 D가 주어졌죠. 마3이라고. 5항 A5가 마6이다. 고 주어진 거야. 자, 투열의 첫 장을 구하랬네요. 자, 그러면은, 자, A1으로 가려면 이 첨자가 5에서 1로 가니까 4 차이 나죠. 4D만큼 빼면 되는 거야. 그죠? 4D만큼 뺀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A1에서 4D를 한 것이 A5가 되는 것이니까. 자, A1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공차는 마3 주어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4, 12가 A5 마6이 된 거죠. 그래서 A1은 마6에서 11을 빼니까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등차 수열 확립할 때 H를 구하라고 했어요. H를. 자, 그러면은 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를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자, A5가 가려면, 자, A5가 있고 A7이 있단 말이야. 그럼 첨자차는 2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ED만큼 빼면, H에서 ED를 빼면 A5가 되겠죠. A5로부터 ED를 더한 것이 A7이니까 거꾸로 H에서 마이너스 ED를 빼면 A5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H를 입장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어진 걸 있는 그대로 가는 게 편해요. 일반항에 집어넣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얘 A5는 A7 빼기 몇 D? 얘는 A7 빼기 2D. A3은 A7 빼기 몇 D? 3D. 이렇게 놓고. 그래서 정리하면 4H7, 정리해 볼게요. 4H를 빼니까 3H7. 마이너스 2D가 1로 오면은, 마이너스 D.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왔고. 자, 얘는, A2는 A7 빼기 몇 D? 첨자 5D. A4는 A7 빼기 몇 D? 3D.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6이다. 정리하니까 2A7이 얘 더하면 마 8D가 6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연립해야 되니까 어떻게 연립할까? 일단 얘네들을 대입법이 편하겠다. 대입법. 여기 2로 다 나누게 되면 H1이 4D는 3되고 여기서 D가 H7이 나오잖아요. 그죠? 3H7. 일로 2항에 가니까 그러면 3H7, D를 3H7로 바꿔. 그럼 H7은 마4 곱하기 3H7. 이것이 3. 그럼 4, 3, 12. 마이너스 11, H7이 3. 따라서 H7은 얼마? 마이너스 11분의 3. 잠깐만, 이 답이 틀린 건데, 우리가 뭐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요것이 잘못됐네. 3D가 아니고, 요건 A3은 H7부터 4D가 돼야 되죠. 여기서 잘못됐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D가 됐고, 2D가 3에 7이 나오는 거죠. 2D가. 자,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잠시만, 요거 잘못됐어. 자, 그러면 2D가 3H7이니까, 요거 4D니까, A7 빼기, 요거 4D면 2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6A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A7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3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것도 계산 아예 잘못했다. 그지?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4가 아니고, 아니, 여기가 4D가 맞으니까, 얘가 4가 2가 아니고, 4, 4, 16에서, 그죠? 마이너스 16D가 돼서, 마이너스 D가 플러스 2되니까, 마이너스 14D가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14D가 3H이 되고, 그러면 D는 14분의 3H 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자, H1 빼기 4D인데 14분의 3H1 돼서 그러면 이것이 3 나온 거고, 요거 2, 2는 4, 2, 7에 14. 그래서 마이너스 2, 3은 6이죠. A7, 아이고. 자, A7 빼기 7분의 2, 3은 6, A7이 3. 그래서 이건 7분의 1, A7이 되겠죠. 이게 3. 그래서 A7은 3, 7에 21. 요렇게 나오네요. 21 맞네요. 자, 좀 산수가 잘못돼서. 자,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2번을 해봤고요. 자, 또 이제 그런 유형이니까 여러분은 쭉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쭉 해보고, 그 다음에 A3 유형. 자, 이것도 보자. 지금 보니까, 자, 제 30방이 85. 그러니까 A31이 85가 되고, A45가 127. 등차 수열 n에 대해 단문으로 답하라고 했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랬네. 자, 두 항이 주어진 뭘 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공차할 수 있다. 그러면은 A31로부터 45에서 31을 빼면 얼마야? 14가 되죠? 14D가 A4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1이 81이고요. 자, 14D가 A45가 127. 그럼 14D는 자, 127에서 81을 빼죠. 127 빼기 81. 자, 그러면 얘 얼마 나오죠? 46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D는 아니야 40 아니야 잘못했네요. 40 맞는데. 자, 여기 잘못 써서 또 여기 81이 아니고 85였네요. 그죠? 85를 빼니까 얼마야? 42 이렇게 나오죠. 42 그래서 D는 14로 나눌 거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공차가 3 나왔습니다. 그럼 첫째 항을 구해야 돼. 자, 첫째 항은 여기 31을 주었으니까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요 A31로부터 얼마를 빼면 돼요? 30D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A31이 얼마였지? A31이 85 빼기 30D, D가 3이었죠. 3. 그래서 90을 빼니까 A는 마이너스 5. 요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쵸? 마이너스 5. 그 첫째 항은 마이너스 5였다. 자, 그래서 100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100항,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긴 숫자 주어니까 그냥 가면 되겠네요. 자, A45가 얼마였어? 127이었어. 그리고 나서 A100을 구하래. 우리 공차 알고 있잖아요. D가 얼마였어? 3이었으니까 얘 가려면 몇 D를 해야 돼? 자, A100을 구하려면 45로부터 A45로부터 그 127로부터 몇 D? 첨자 차디 100 빼기 45, 55, 55D, D가 3이었죠. 이거죠. 355, 355, 165. 자, 165를 더하니까 280, 292. 요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죠? 자,
170은 몇 번째 항인가? 자, 이제 이거 170은 몇 번째 항인가랑 몇 번째 항인가 올 때는 이제 일반항을 구해봐야 돼. 일반항. 자, 그럼 우리 일반항 구하자. 자, 등차 수열은 몇 차씩? 1차씩. 자, 1차씩이니까 공차가 얼마 나왔었죠? 공차가 3이었어. 그러면 3n 딱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뭐뭐였더라? 자, A1 구했었죠. A1이가 마이너스 5 나왔어. 1 넣어서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 구했고, 자, 얘가 175가 되는 n을 찾는 거야. 그래서 3n에다가 175 플러스 8을 하니까 183이 되겠죠. 그래서 n을 나누면, 자, 3을 나누면 3, 6, 18, 3, 1, 3, 61. 그러니까 61번째 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번에 해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은, 자, 등차 수열 100, 97, 94, 90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처음 음수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볼 때는, 자,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공차가 얼마니? 공차가 마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인가를 찾아내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일반항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일반항은 우리가 등차 수열 1차식이다. 공차가 기울기 마3n 딱 좋고. 자, 100, 첫 번째 항이 100이야. 1 넣었을 때 100만 내야 돼. 마3이니까 플러스 103 이렇게 일반항 구했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는 0보다 작아지는 이 n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자, 103이가 3n 쓸 수 있고, 자, n을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42, 뭐 34점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n이 34점 얼마 즉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35항일 때 그때 바로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34번째 항은 그때까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라. 35항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얘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나 물어봤네요. 거꾸로. 자, 그럼 공차가 얼마인가 볼까요? 얘는 46이 돼야 되니까 빼면 얼마 돼? 6이 되죠. 6. 공차는 6이네요. 공차가 6이야. 자, 그러면 일반항은 1차식 공차가 기울기 6n. 첫 번째 항 1을 넣을 때 마이너스 50이 돼야 돼. 그럼 6 더하기 얼마 한 것이 마이너스 50이냐라는 거죠. 얼마? 마이너스 5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8이 된다라는 거예요. 6n 마이너스 58. 자, 그래서 얘가 양수를 묻으니까 0보다 큰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6n이가 58이 되고 n은 6으로 나눠 6, 9, 54. 9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n은 10번째 항에서 양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수예제 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항 구하랬습니다. 자, 1, 5, 9, 13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지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몇 항에서 나올 때는 일반항 갖고 한댔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 찾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등차 수열을 했고요. 공차가 4가 나왔죠.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한다고? 4n, 1차식 공차가 기울기. 첫 번째 항, 여기가 A1이 1이 됐으니까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그럼 빼기 3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 찾았고 100보다 크다, 10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n은 103. 자, 그래서 n은 4로 나니까 4, 2, 8.
103이었죠. 4, 2, 8, 4, 5, 20, 4, 6에 24. 그러니까 4, 5, 20 점 얼마 되죠. 그래서 얘는 26번째 항, 자, 26번째 항에서 100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수의 6번. 자,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 등차수를 만들 때 넣은 두 수의 차이를 구하라. 라고 했죠. 자,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는데요. 여기에, 뭐, A, 요걸 첫 번째 항, 뭐, A, B라고 해봅시다. 누워서 등차 만들 때 두 수를 차이를 구하라 했죠. 자, 그러면은 보자. 자,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보자. 두 수를 주어지면 공차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 두 수를 간다면 9를 가려면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첨자 차기만큼 되는 거죠. 쌤, 얘가 첫 번째 항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얘가 세 번째 항이면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얘가 여섯 번째. 첨자 차이는 3D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편하게 숫자 작은 것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공차가 자 몇 D? 자 3D가 첨자 차디라고 했죠. 3D. 그러니까 18로부터 3D를 해서 9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3D가 18을 빼니까 마9가 되고, 자, D는 마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자, 공차 마3 구했어. 자, 그렇다면 마3이니까 이제 끝났죠. 18에서 마3을 빼면 15, 15에서 마3을 빼면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는 15와 10이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수 넣는 거, 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유형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 별 3개.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A1, A2, A3, A4, A5, A6일 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A4를 등차 중항한다면 얘랑 더한 거, 즉, A4에 2배 한 것이 A3과 A5를 더한 거와 같다. 그쵸? 자, 그런데 또 A2하고 A6을 더한 것 같고 A7과 A2를 더한 것. 자, 4니까 첨자 7하고 2를 더해서 나누면 4가 나오죠? 2하고 6 나누면 2하면 4 나오죠? 여기 3과 5를 더하면 8이란 말이야. 나누기 2하면 4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등차 중앙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순서에 등차 수열은 됐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세 수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등차 중앙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제곱 빼기 1에 2배 한 것이 그 앞에 항과 뒤 항을 더한 거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등차 중앙.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정리하면 되죠. 2x 제곱이고 요거 더하면 3x 1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요거 마이너스 2인데 요 3이 절로 가면 마이너스 5는 제로.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1, 2, 1, 5. 얘가 2고 5 나오네요. 3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x 플러스 1하고 2x 빼기 5가 나온다. 그래서 x는 마일과 2분의 5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럴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그쵸? 등차 중앙 해봤고요. 자, 등차 수열은 세수에서 3차 방정식이 세근이 등차 수열을 냈어요. 세근이 등차 수열. 그러면 우리가 세근이 등차 수열이면 이 수열을 쓸 때, 자, A1, A2, A3인데 얘는 A2는 A1을 더해서 D를 한 번 더한 거고 A3은 A1부터 D를 두 번 더한 걸 쓸 수도 있잖아요. 또는 A2를 기준으로 한다면 A3는 A2로부터 D를 한 번 더하고 A1은 A2로부터 D를 한 번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수가 주어질 때 등차는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더하면 D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 명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근이 등차수는 됐으니까 세 근의 합, 우리 잠깐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CX 플러스 D는 0일 때. 자, 이 근 알파, 베타, 감마 세수라고 한다면 이 세 근의 합은 뭐와 똑같다 했죠?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리고 알파, 감마가 되면 요거 되고 요건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죠? 이렇게 된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이 문제가 돼야, 이게 돼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세수의 합이죠. 자, 세수의 합이 얼마 나왔냐면, A1 빼기 D, A2. 이렇게 나왔죠. 가운데 양을 두 개 둔 거야. A2 빼기 D, 그리고 A2 플러스 D. 자, 세수의 합. 이것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이렇게 나왔죠. 결과적으로 3A2가 3 나와서 A2는 2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거야. 세 번째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K를 해야 되는데 자 K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A2가 2니까 일단 더 정리하면은 세수는 조금 더 자 A2가 이랬으니까 1-D하고 2하고 1 플러스 D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A2를 구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군의 곱배합 요거 곱을 합시다. 자, 얘랑 곱하면 1-D가 되고요. 더하기. 또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D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1-D 제곱이 되죠. 두 곱의 합, 그게 얼마 나온다고? 이거. 그러니까 1분의 마6. 그러니까 마6이 되네요. 마6. 자, 여기서 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 땡큐. 그래서 3 D 제곱이가 마6이 돼서, 자, 9가 D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D는 풀마 3이다. 자, 플러스마 3이 나오는데 조건이 뭐 있나 봅시다. 없어.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그죠? 없네. 자, 일단은 놔두고 갑시다. 그래서 K를 구하니까 K는 뭐야? 이 세 개를 곱한 거죠. D를 찾았으니까, D 찾았잖아. D가 3이었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자,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이 세수는 마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요. 마3이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야 돼? 마3이라고 한다면 아니 잘못됐죠. 잠깐만. 얘가 1이었고 가운데 1이었고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마2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죠? 자, 마3이라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3을 빼면 마2가 되고 마3을 하니까 4가 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차가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문제 구한다는 K는 세근의 곱이니까. 그래서 마2하고 2하고 4의 곱을 한다. 그래서 4, 2, 8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4, 2, 8. 근데 잠깐만. 마이너스 8인데 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 세근의 곱이. 그래서 마8이가 마-K가 되니까 K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문제 풀기에는 요 3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숙지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해봤네. 등차 수열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지금 해봤고요. 나중에 이제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 결합된 문제, 그건 이제 등비 수열 끝나고 뒤에서 또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 문제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화 수열이 옛날에 있었는데 사라졌고, 일단은 여기까지 등차 수열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